지난 27일에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거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봤어요. 네. 조금? 네, 끝나고 뉴스로 봤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기분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이 육성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했고 또 생각보다 외교적인 소환이 있어 보여서 좀 신기했어요. 우리나라 좀 발전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인상도 별로 안 좋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는 좀 이제 한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도 통일이 되면 이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네.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전 대통령들은 못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북한 쪽 사람은 바뀐 게 없는 건데 이제 우리 쪽에서 바뀐 게 그렇게 된 거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좋다인데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거. 좋은데 좋은 걸 못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김정은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거고 무섭고 극단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상상이 하나도 안 갔는데 이번에 목소리를 들은 것부터 충격이었고요. 긍정적인 충격이었고 그리고 김정은이 문재인의 손을 잡고 북한을 넘어가다 다시 나왔잖아요. 김정은이 이렇게 친화력을 보이는 게 상상이 안 갔거든요. 회담 전으로 북한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있나요? 네, 북한의 생각이 조금 예전에는 좀 통일이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담 이후에는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다. 없어요. 없어요? 네. 그대로. 네. 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측에 와서 회담하는 거를 보니까 북한이 통일을 하는 것을 하나의 카드로 또 고려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사실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근데 북한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바뀌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전에 평화협정이라는 말 혹은 뭐 북한에 대해서 호전적이나 호의적인 태도만 보여도 빨갱이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대다수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이 좀 진심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조금 위장 평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좀 위장 평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나 국제관계에 진심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전 정부랑 비교했을 때 문 대통령 정부 기조가 그렇게 예전 정부처럼 강경하지 않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가능한 카드라서 나온 상황이 아닌가 싶었어요. 위장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면 아무리 공산주의라고 해도 시대가 변하면 사람 생각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쪽 지도자랑은 말이 그게 잘 안 되니까 누르고 있던 거를 이제 기회가 생겼으니까 그쪽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딱히 이렇게 치고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어요. 사실 그 전에 경험들로 비춰봤을 때 이것이 뭐 양면 외교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살짝 전 좀 진정성이 좀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잘 모르는 북한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했던 행동들에서는 좀 진정성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통일은 언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왜?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흔들릴 거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 혼란스러울 시기가 있을 텐데 그런 게 변화가 싫어요. 돈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환경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변할 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가 싫어서 있는 대로 살고 싶은 거. 통일은 사실 뭐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교과서적인 대답일 수 있겠지만 사실 한민족이고 하나의 나라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잠시 분단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종전을 하면은 이제는 뭐 전쟁이 끝난 거고 다시 분리되었던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위성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같은 민족이라서 꼭 해야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국익에 뭐 도움이 된다면 뭐 아니면 누군가의 사적 이윤에 도움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뭐 이렇게 하자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뭐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공익이나 국익에만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또 반드시 이뤄질 일이겠죠. 이번 회담에 북한이 나온 이유가 어떤 사람은 대북 압박의 성과다. 아니다. 북한이 핵 무력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자신들의 협상 카드를 들고 테이블에 나온 것이다. 라는 까지 시선이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되시나요? 후자 같아요. 전자였으면 이미 벌써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자기네들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지금 막 했어요. 전 전자가 맞다고 봐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리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북한의 압박을 안 넣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압박 속에서 북한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꼭 택해야 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대북 압박을 좀 느슨하게 해보려고 하해의 모드를 취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북한의 지도계층이라면 앞으로 북한은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당신 자신 개인의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는 데 제일 좋을까요? 개인으로 따지면 역시 폐쇄적인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방적으로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폐쇄적인 거면 지금이랑 똑같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개방적으로 했을 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도박을 하면서까지 갖고 있는 걸 잃고 싶지는 않은 느낌. 개혁 개방을 해서 전반적인 객관적인 삶의 수준을 높여놓는 것이 뭐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더 큰 욕심을 부릴까요? 이미 지도층은 충분히 저는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뭐 재산이나 권력 같은 거를 유지하길 원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변화를 추구를 할지.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그 지배계층으로서 뭐 많은 것들 이제 누리고 사는 것이 맞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중국을 보듯이 좀 경제 발전을 통해서 하는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사항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와 북한이 좀 신뢰를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뭐 선언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 성실히 이행하고 꾸준히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불신들을 하나하나 다 걷어내면서 좀 더 평화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은 지금까지 좋은 분위기를 그냥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뒤에 누가 올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 정권. 네. 지금 이렇게 딱 결론 난 것도 아니고 이럴 예정이다인 거를 계속 유지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유지가 안 되더라도 좋은 쪽은 아니더라도 나쁜 쪽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가자. 멈추지 말고. 잘 되겠지만 돌발 상황이나 무력 충돌 없이 이런 하해의 무드 그리고 앞으로 점차 나아가서 통일까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뭐 북한이나 이런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노벨상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요? 넘어갔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